셀린 디온은 캐나다 출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입니다.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더불어 세계 3대 디바로 칭해지는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으며 198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우승한 덕이 컸습니다. 영국에서 싱글을 200만 장 이상 판매한 기록을 보유한 여성 아티스트이자 1억 9,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으며 앨범과 싱글을 합친 판매량은 2억 장이 넘습니다. 라이브 공연에서도 매우 강세를 보여서 라스베가스 공연 수입까지 포함할 경우 여가수 누적 공연 수입은 역대 1위입니다. 그래미 어워즈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앨범까지 수상하며 굉장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셀린 디온의 열정과 원하지 않는 불행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1968년 3월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캐나다 퀘벡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4명의 남매 중 막내로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분위기는 화목하고 부모님은 음악을 매우 사랑하며 빈곤한 환경에서도 작은 피아노바를 운영하면서 셀린은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It Was Only a Dream이라는 곡을 작곡하고 녹음했습니다. 셀린의 오빠는 르네 앙젤릴이라는 매니저에게 데모 테이프를 보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르네 앙젤릴의 자동 응답기에 당신은 그 곡을 들어보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들어봤다면 연락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남겼습니다. 데모 테이프를 들은 르네는 즉시 셀린에게 연락을 했으며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셀린의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작된 인연은 부부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편 르네 앙젤릴은 2016년 1월 14일 암투병 끝에 사망했으며 오빠도 이틀 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프랑스어권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으며 1982년 아이에브 소머치러브 포유라는 곡으로 일본 야마하 국제 콘테스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1988년에는 두 나트고 위사우트 미란 곡으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그랑프리를 차지하며 오디션으로 대성공한 가수였습니다. 이 우승에 얽힌 비화가 있습니다. 국적이 다르긴 하였지만 1988년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스위스 국가 자격으로 출전했습니다. 마지막 판정 직전까지 2위였던 스위스가 1점 차이로 영국을 역전하며 우승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유럽 전역에만 국한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셀린이 마이클 잭슨의 공연을 보고 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르네가 영어로 앨범을 녹음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때부터 셀린은 가정교사를 두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90년 영어로 된 데뷔 앨범 유닛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아아의 프로듀서였던 크리스토퍼 넬을 주축으로 제작된 이 앨범은 당시 유행하던 댄스팝과 팝락이 적절히 배합된 앨범이었습니다. 첫 싱글 If There Was Any Other Way는 빌보드 싱글 차트 35위에 올랐지만 셀린의 이름을 제대로 알린 것은 다른 발라드 곡으로 Where Does My Heartbeat Now였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4위까지 오른 곡으로 빌보드 연말 차트 3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 곡은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발성의 팝락으로 그녀는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 디바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창력은 인정을 받았으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비교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셀린은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Where Does My Heartbeat Now는 알아도 누가 그 노래를 불렀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노래가 아닌 자기 이름을 알린 것은 뷰티 언드 더 비스트부터 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앨범이 미국에서만 100만 장 이상이 팔려 영어권 데뷔에 성공합니다. 이후 월트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 뷰티 언드 더 비스트를 피보 브라이슨과 듀엣으로 부르고
걸프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을 격려하는 노래 보이서즈 덱 케어에서 여성 솔로 파트를 맡으며 인기 가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뷰티 언드 더 비스트는 싱글 차트 9위까지 오르며 그래미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발표한 이 집에서도 If You Are Me도, 너싱 브로컨 범 마이앗, 럭 캔 무비 마운틴 등의 히트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곡들은 셀린과 많은 작업을 한 여류 히트메이커 다이안 워렌의 곡들로 모두 빌보드 4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이 앨범에서는 멜로디를 주축으로 만든 앨범으로 1집보다 훨씬 감성적인 멜로디를 선사했습니다. 무엇보다 뷰티 앤 더 비잇이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것이 셀린의 이름을 알리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셀린을 세계적인 슈퍼스타이자 디바로 만들어준 앨범은 3집 더 컬러 업 마이 러브였습니다. 1집의 앨범으로 첫 싱글 더 파워 오브 러브는 그녀의 첫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곡이 되었으며 그 밖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주제가 When I Fall in Love를 통해 사랑을 받으며 미 슬레드 같은 곡으로 댄스에도 도전했습니다. 특히 싱크 트와이스 같은 곡은 미국에서는 망했지만 영국에서는 대박 히트곡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이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파워 오브 러브이 TV는 사랑을 싣고의 주제가로 쓰이며 인지도가 높습니다. 4집부터 상업적인 측면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와 대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후 기세를 몰아가며 Falling Into You는 미국에서만 1천만 장 이상이 팔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 It's All Coming Back to Me Now 그리고 국내에서 오빠 만세로 유명한 곡 All By Myself 등이 히트했습니다. 셀린의 커리어에서 가장 성공한 두 앨범 중 하나인데요. 5집이 My Heart Will Go On에 집중된 인기라고 한다면 4집은 Because You Loved Me가 대표적인 곡이며 두 곡 모두 놀라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3집 때까지 머라이어 캐리에 밀렸던 셀린 디옹은 이 앨범으로 소니에서 주요 가수로 격상되었습니다. Because You Loved Me는 영화 업 클로스 언드 퍼시널에 삽입되어 히트를 치고 빌보드에서 6주간 1위를 했으며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에서 1년 동안 랭크되어 있었으며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으로 수상했습니다. 3집까지만 하더라도 당대 탑스타였던 머라이어와 휘트니의 아성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발표한 5집 Let's Talk About Love는 미국에서만 무려 1,000만 장 이상이 팔렸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장이 넘게 팔렸습니다. 특히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인 My Heart Will Go On은 셀린 히트곡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무렵 그녀의 앨범이 1초당 한 장씩 팔려나간다는 통계 자료까지 나왔으니 말 다한 것입니다. 게다가 타이타닉의 OST 역시 3천만 장이 넘게 팔렸는데요. 이 앨범의 트랙이 전부 클래식 음악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한 곡의 힘이 컸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한정판으로 풀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매진이 되어 소니의 대표적인 흑역사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My Heart Will Go On이 수록된 5집과 타이타닉 OST 양쪽 모두 3천만 장 이상 판매되어 그야말로 엄청난 기록입니다. 보통 2, 3년 틈을 두고 앨범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팝계의 관례인데요. 다작을 하면서도 메가톤급 히트를 시켜버렸으니 그야말로 황금 시절을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타이타닉 주제가에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셀린 디온은 타이타닉 주제가를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명곡의 탄생에는 원래 보컬이 들어간 노래가 아니라 순수 악기로만 연주되는 오리지널 기악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화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타이타닉의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자신의 영화에 보컬이 들어간 음악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의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제임스 호너는 원칙에 의해 작곡했으나 영화 마지막에 관객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줄 보컬과 가사가 있는 음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때 친분이 있던 셀린 디온의 남편 르네에게
이 곡을 의뢰했습니다. 타이타닉을 감상할 때 음악을 주에 깊게 집중하면 알 수 있듯이 남녀 주인공의 관계를 상징하는 엔딩이 보컬곡으로 집대성됩니다. 주제가를 듣고 대박을 예상했던 남편 르네와 제임스 호너가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설득했지만 셀리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 르네의 간곡한 부탁 끝에 그러면 데모 녹음이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한 번에 녹음한 노래가 바로 마이 하트 윌 고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코든쇼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냥 한번 불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원 테이크로 불렀는데 어느 순간 노래를 듣던 스튜디오 사람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원 테이크를 녹음했을 때 복통 및 컨디션 상태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음 과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제임스 호너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가수와 보컬이 들어간 음악을 영화에 넣고 싶지 않는 감독을 설득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온 전략이 감독 제임스 카메론의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날 녹음한 데모를 은근슬쩍 틀었습니다. 보컬이 들어간 노래를 듣자마자 예상대로 제임스 카메론은 크게 노했으나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반해버리며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임스 호너의 의지가 통했고 결국 이 노래는 역사에 남을 초대박을 터뜨리면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타이타닉 OST 앨범과 렛츠 토크 어바우트 러브의 앨범이 모두 3천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으며 미국에서 한정판으로 그 판매량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싱글이 1600만 장이 넘게 팔린 전무후무한 데이트를 기록합니다. 결국 발매 후 음반은 총 8천만 장이 넘게 팔린 셈입니다. 셀린 디온이 팝의 역사를 전부 통틀어서도 이 정도까지 데이트를 기록한 노래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무튼 영화가 개봉한 뒤 역사의 길이 남을 대응행을 했으며 덩달아 노래까지 공전의 히트작이 되면서 부랴부랴 새롭게 편곡을 하며 다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화의 타이틀로 들어간 곡과 실제 다시 편곡된 곡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앨범과 베스트 앨범을 발표합니다. 알 켈리와 함께 부른 I'm Your Angel이 빌보드 핫백에 1위를 하며 큰 성공을 거두어 미국 내에서 많이 팔린 캐럴 음반 중 하나입니다. 앨범마다 최소 1000만 장 이상을 팔아버리는 당시 셀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그녀의 앨범 4집, 5집, 캐롤 음반, 베스트 앨범은 96년부터 4년간 1억 장을 돌파했으며 여기에 타이타닉 OST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90년대 중후반은 그야말로 셀린 디온의 시대가 되며 90년대 전체 음반 판매량에서도 모든 장르를 통틀어 1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르네가 후두암에 걸려 활동을 중단하면서 남편 병간호에 나섭니다. 다행히 르네의 병은 호전을 보였으며 시험관 시술로 아들까지 얻는 격경사를 맞았습니다. 앨범 판매량도 어마무시하지만 라이브 활동이 인상적인 디바로도 꼽힙니다. 그녀보다 라이브 콘서트 활동을 더 잘한 여가수로는 마돈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 중 라이브 활동을 뽑으라면 그녀보다 잘한 가수는 없을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예 라스베이거스에 공연장을 새로 지어 레지던스 쇼 형식의 공연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의 어 누데이에 이어 2011년부터는 셀린을 진행했으며 2019년까지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셀린 디온의 콘서트 티켓은 2000년부터 2009년에만 7억 2천만 달러, 환율 1000원만 잡아도 7,200억이 넘게 팔렸습니다. 또한 2006년 셀린 디온의 목소리가 가라앉는다는 말이 나오며 그것은 라스베거스의 건조한 공기 때문이라며 아예 공연 장소에 가습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내한 활동 경력으로는 1997년 한 번, 2008년 두 번째 내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와 달리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관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셀린이 선배 가수나 후배 가수의 곡을 많이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룹 퀸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2008년 테이킹 찬서즈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줄곧 퀸의 쇼 머스트 고온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프레디 머큐리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공연과 투어에 집중하며 앨범은 간간히 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라스베가스에서 진행 중인 그녀의 쇼는 이미 라스베가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다음가는 라스베가스의 최고 거물 가수로 등극했으며 그녀 이후 브리트니 스피어스나 제니퍼 로페즈, 레이디 가가도 라스베가스 쇼에 참여했지만 그녀만한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성기의 가창력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평가받으며 전성기보다 더욱 깔끔한 목소리와 기교, 그리고 고음에서 편안하고 완벽한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불성설일 것이고 20, 30대 당시의 카랑카랑한 미성에서 40, 50대의 깊고 굵은 따스한 목소리로 변해왔습니다. 휘트니 휴스턴과 머라이어 캐리는 사생활 구설수가 많았지만 셀린 디온은 남편 르네와 사이가 좋으며 구설수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약물이나 술에는 입도 대지 않고 스스로를 빈틈없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숨을 거두었을 때 셀렌은 인터뷰에서 마약이 그녀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고 화를 냈습니다. 더구나 흥청망청거리는 분위기가 싫어서 뒤풀이 파티에도 안 간다고 합니다. 2010년대에도 앨범을 간간히 내고 있으며 꾸준하게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인식과 달리 2016년에는 프랑스 싱글 차트에서 9년 만에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8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2003년 시작한 라스베가스 레지던스 쇼를 16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 5월에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I've been dealing with problems with my health for a long time, and it's been really difficult for me to face these challenges and to talk about everything that I've been going through. Recently, I've been diagnosed with a very rare neurological disorder called stiff person syndrome, which affects something like 1 in a million people. While we're still learning about this rare condition, we now know. Unfortunately, these spasms affect every aspect of my daily life, sometimes causing difficulties when I walk and not allowing me to use my vocal cords to sing the way I'm used to. It hurts me to tell you today. This means 2022년 12월 8일 희귀 질환인 강직인간 증후군 투병 사실을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27일 강직인간 증후군이 심해지면서 결국 2023부터 2024년까지 있는 커러지 월드 투 유럽 일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셀린의 상태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셀린의 대중적 활동은 보류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의 소식이 널리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설적인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대중들에게 모습을 보이자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5일 셀린이 그래미 시상식에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청중들의 사랑한다는 함성을 들은 셀린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3월 셀린이 그래미 시상식 이후에도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보그 프랑스 잡지의 파격적인 표지로 복귀 신호를 암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주일 중 5일은 운동 및 보컬 코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치병이라고 자책하는 것보다 불치병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굳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셀린 디온의 앞날에 건강한 모습이 오래도록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